2007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린 베를린 장벽 붕괴 18주년 기념 전시회. 이곳에서 한국의 설치미술가 이은숙은 대형 전시물 사라진 베를린 장벽을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고통과 갈등, 분열과 분단이 있는 세계의 도시를 찾아다니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녀가 고국을 떠난 지 12년 만에 개인전을 열게 됐는데, 변방의 설치미술가에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작가로 성공하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Heart to Heart의 이소정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남다른 배짱과 강단으로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떨치고 계신 예술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가서 갈등과 분단의 그런 장벽을 본인의 예술로서 무너뜨리고 싶다는 분 모셨습니다. 설치 미술가이신 이은숙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떠나신 지 12년 만에 다시 오셔서 이제 작품전을 하고 계신데요.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오신 지 12년 만에 개인전을 처음 여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한국에서 전시를 한다라는 게 겁이 많이 나요. 예. 그렇죠. 네, 외국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외국 관객이라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찾아주시는 분들이 애틋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고국의 관객들이기 때문에 마음 졸임도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금 4월 7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볼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먼저 그 전시회의 이름이 패밀리라고 붙었는데요. 패밀리 전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작가 선생님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알려져 계시지만 한국에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이번에 이 패밀리 전을 하게 된 거는 요즘에 패밀리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패밀리 안에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고, 요즘에는 그 가족 내 이산, 그러니까는 뭐 이혼, 재혼, 입양,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패밀리를 이 작품 안에 그 패밀리 이름을 다 넣어서 작품에 넣어가지고 그 이름들을,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상처 많은 이런 가족들이 이런 가구를 같이 쓰고 같이 모여서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빛과 조명을 통해서 그런 가족들이 같이 좋게 어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예술을 넘어서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 예술로 정말 승화시키신 건데,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두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재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폴리에틸렌이라 그러나요? 사실 제가 이 재료를 쓰게 된 거는 이 실의 이 효과, 아주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 재료를 썼는데, 사실 설치미술가 그러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거창해 보이죠. 근데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조그만 우리가 쓰는 실에서 그 실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폴리에스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웬 비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폴리에스텔이라는 재료를 쓰는 이유는 이 실의 이 투명성, 그리고 어떤 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쓰게 됐어요. 지금 전시회에서는 사실 그 조명이 좀 더 어둡게 돼 있어서 지금 형광이 더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데, 저희 스튜디오 안은 지금 조명이 켜 있기 때문에 자세히 그 효과를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작품을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색깔이 참 유치하다. 그리고 웬 비닐 조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는 재밌다. 그리고 어떤 컬러더라도 그때는 꼭 어두운 데서 빛을 이렇게 발해야지만 뭔가 효과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어둡지 않아도 네. 이 상태를 그냥 받아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벌써 20년 만에 그렇게 네. 사람들의 관점이 네. 달라졌네요. 아까 그 가족 내에서의 이산 그 형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작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두드러진 작품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이 2007년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 사라진 베를린 장벽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네. 독일 그 네노라 하는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 기간만도 몇 년이나 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베를린에 가 있으면서 베를린 월을 하겠다라고 가지는 않았어요. 베를린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문화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살면서 그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 가족이 있었고 네. 그거는 이제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네네. 내가 우리나라가 분단이야. 베를린 가서 이걸 해야 돼가 아니었어요. 예.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역사, 우리 가족사 이런 게 내 무의식 쪽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베를린 월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나의 조국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그 베를린에 있었던 그런 거를 표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매스컴에서 전 세계의 많은 매스컴과 그 일간지에서 일면에 다룰 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길이만으로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작품이 한 길이가 22m인데 예. 사실은 22m보다 더 긴 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포스타마 플라츠라고 그 광장까지 한 1km쯤 되는 거리를 예. 거기 그 베를린 월이 있었던 그 긴 예. 장벽을 다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재료로 텐트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벽돌같이 만들어서 어떤 기간에 그거를 막 싸면서 월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독일 친구가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허락을 받겠니? 이렇게 많은 거를 그러면서 그냥 요 앞에서 22m만 요 앞만 딱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는 굉장히 축소가 된 거였어요. 예. 높이만 하나도 5m였고 높이는 5m가 조금 안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실제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사이즈예요. 아, 그 형태와 그 모양 그 크기가 실제 베를린 월에 있었던 거에 굉장히 근접한 사이즈였어요. 그게 사이즈도 그렇고 또 조형물에 그 눈에 띄기도 했었지만 거기 사실 그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의 이름이었는지 한 5천 명 정도 네, 되는 5천 명의 이상 가족 이름이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렇게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통일이 돼서 너무나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그런 벽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독일 사람들 같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산가족 이름을 넣고 저희 이산가족 아버지의 이북에 있는 이복 형제의 이름을 넣게 됐어요. 우리 현실에서 지금 가장 풀어나가기 힘든 문제이기도 한 것을 그렇게 그 조형물로서 승화시켰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독일에서 뉴스에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장벽 설치 미술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꿈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가장 아주 짤막하게 네. 강렬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미술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미술을 관둬라. 예. 관두지 않으면 네 인생이 고달프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네. 제가 한국에서 계속 개인전을 했을 때 예. 정말 아버지가 싫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제가 전시하는 그 전시장 앞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전시장을 왔나. 근데 전시장 입구에서 딱 서더니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 하는 짓이냐? 싹 걷어치워라! 이거 다 갖고 가라! 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한 발짝만 이렇게 들어오면 내 작품 볼 수 있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야단과 호통만 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싫어해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제 인생에서 그래도 한 번 온 게 그거였어요. 그래도 그게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그냥 이해를 못할 뿐더러 나만 보면
제발 좀 정상인으로 살으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왜 그러고 다니느냐. 외국에 이러고 다니면 누가 너한테 돈을 주냐. 왜 그러고 다니느냐. 그래서 정말 이해를 못하고 저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나.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피눈물 나고 힘든 경우가 참 많았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랬나.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해요. 한국 아버지들이 또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이렇게 가까이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뒤에 가면 또 딸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한국 아버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나요? 네, 끝까지 저를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가족을 이렇게 내가 작품에 넣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 2005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자리에 같이 살자라는 주제로 이제 집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지면서 한국에 잠깐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 가족상을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북에 가족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자식이 4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가족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정확히 4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4명 이름과 나이를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 작품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작업을 만들었죠. 그때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같이 살자라는 주제로 그때도 이제 가구를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의자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생활용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북에 자식이 4명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을 더 갖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중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옛날에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알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 갈 때 아버지 혹시 알아요? 제가 가족을 찾아주게 될지? 그랬더니 걔네들 다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걔네 손자들은 보고 싶어 이래요. 희망의 끈은 놓고 계시고 또 주위에서 같이 계셨던 독일 분도 어떤 희망의 말씀을 던져주셨다고 독일 그래요. 친구가 4명 중에 1명이 적어도 살아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항상 얘기도 안 하고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아마 이북에 있는 이 자식들도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남에 이렇게 살아 계셨어도. 서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였을지도 모르죠. 너무 항상 그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어느 한쪽에 영원히 죽었어라고 마음에 파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그 큐레이터 한 명이 그 4명 중에 1명은 아마 살았을 거야. 그래서 혹시 아니 그 중에 1명이 예술가로 일하고 있을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윤숙 작가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가 또 들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멈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작품을 하셔서 또 이제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름을 알리셨는데, 저희가 질문 있어요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비디오로 만나 뵙고 인터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질문 있어요 코너입니다. 서울시 예술의 전당 부근에 위치한 갤러리 마노. 이곳에 2011년을 여는 첫 전시로 이윤숙 작가의 패밀리전을 기획한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7년여 동안 이 갤러리를 이끌어온 정하미 관장이다. 그녀는 국내외 현대 미술 작품 전시는 물론이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